반갑습니다. 한성범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 고려의 대외관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민족이 침입하면서 고려 초반부터 어떤 이민족들이 쳐들어왔는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처음에 쳐들어왔던 애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거란족이 있었고요. 두 번째 여진족, 그 다음에 몽골족. 그리고 우리는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몽골 간섭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몽골이 세운 원간섭기, 원간섭기 80년간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그때 특징들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원나라 간섭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고려 말에는 어떠한 민족들이 쳐들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강좌에서 원간섭기 때 특징을 한번 봤어요. 일단 뭐가 있었습니까? 관제격하 있었죠. 원의 부마국이 되었고 왕 이름 앞에 충자를 갖다 붙이게끔 했었죠. 그리고 정동행성, 내정간섭기구. 처음에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일본 원정에는 실패를 하고 우리 고려 내정간섭기구로서 정동행성 있었고요. 몽골 풍습 있었죠. 변발, 호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토상실, 동령부, 탐나총관부, 쌍성총관부. 요게 이제 원간섭기 때 대표적인 예들이죠. 이것을 극복,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왕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고려 31대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원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반원개혁 정책 뭐가 있을까? 고민하실 게 별로 없어요.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은요, 앞에서 정리한 원간섭기 때의 특징을요,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공민왕이 업적이 되는 겁니다. 반원개혁 정책. 첫 번째로 뭐가 있겠습니까? 관제를 격화시켰대요. 그러면 낮춰진 관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구해야죠. 관제 복구 시킨 게 공민왕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요, 공민왕이라는 왕 이름에는 충자가 붙질 않죠. 되시겠죠? 두 번째, 정동행성. 우리 고려 내정간섭을 하는 기구입니다. 내버려둘 필요가 없죠. 폐지, 공민왕이 업적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풍, 가장 대표적인 게 변발이지 않습니까? 이 변발 없애요. 몽골풍을 없애버려 이겁니다. 몽골풍 폐지, 공려 폐지. 그리고 빼앗겼던 영토 되찾게 되는데 세 군데가 있었죠. 동령부, 탐나총관부, 쌍성총관부. 그런데 이 동령부하고 탐나총관부는 충렬왕이 있을 때 우리 땅으로 다시 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원나라가 쌍성총관부를 절대로 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민왕이 무력으로 원나라를 몰아내고 쌍성총관부를 다시 획득을 했다는 반원개혁 정책에 들어가는 거. 쌍성총관부를 수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원간섭기 때 원나라를 떼고로 삼고 지배 권력을 누렸던 애들, 친원파 권문세족. 공민왕 입장에서는 이 친원파들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친원파들을 숙청합니다. 당시 친원파의 대표 인물로서 기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기철은 여동생이 정말 대단해요. 여동생이 원나라의 공녀로 팔려갔다가 황제의 이제 황후가 된 사람이죠. 기황후. 그 기황후의 오빠인데 기철을 죽여버립니다. 공민왕이. 그러면서 친원파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게 공민왕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원나라 간섭기 때 있었던 특징들을 다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공민왕이 업적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 살펴보실 게 뭐냐면 공민왕은 왕은 자기 혼자지 않습니까? 친원파들은 수십 명이에요. 공민왕이 자기 혼자서 이 친원파들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 하급 관리들의 자제들, 신진사대부라고 부르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을 끌어안고 왕권 강력하게 만들면서 친원파들을 몰아내려고 했죠. 그리고
친원파 권문세종 누르고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승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도 설치를 했던 게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려 끝 무렵에는 어떤 이민족들이 침입을 했는고 하니 이 중국에는요. 우리 지금 원나라 간섭기 공민왕이 활약을 하고 이럴 때 중국은 원나라였겠죠. 중국 전체가 원나라였는데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한족들, 몽골족이 아닌 중국 원래 본토종이라고 하는 이제 한족들의 반란인데 붉은 색깔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약탈을 하는 이런 홍건적의 난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홍건적의 일부들이 우리 고려 쪽으로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홍건적의 침입과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침입이 심했습니다. 왜구들의 침입이 또 심했고 홍건적의 침입도 심했죠. 이게 고려 말기의 상황이거든요. 홍건적과 왜구 다 우리 고려 백성들 약탈을 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 당시에 활약을 해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냈던 장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여기시는 분 최영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이성계가 있죠. 물론 화포를 만든 채무선도 있습니다. 최영 장군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그리고 채무선의 진포대첩 다 고려 말에 왜구 격퇴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군들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다 보니까 인기가 급부상했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군인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 일명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무신 정권 때 그 군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죠. 신흥무인 세력. 이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공민왕 때부터 활약을 하던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 또 들어가 보겠죠. 그럼 오늘은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원간섭기 때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 뭐가 있었습니까? 원나라 간섭기 때 있었던 특징을 다 반대로 뒤집으면 된댔죠. 관제 격하, 관제 복구, 그리고 정동행성 폐지, 몽골풍 폐지, 친원파 숙청 이렇게. 그리고 신진사대부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으로 왕권 높이려고 했구나. 이게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했다는 거죠. 이때 활약했던 장군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최영이 있었고요. 이성계, 채무선이 있었습니다. 신흥무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 이민족의 침입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강좌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제 조선왕족 500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